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정보 데이트. 네, 정보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타 부동산의 유군열 사장님 모시고 정보데이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해 마지막 데이트인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12월, 오늘이 13일이에요.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해도 가게 되는데, 해를 보내면서 뭐 후회 없으십니까? 본래 제가 성격이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워낙에 일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요. 네. 뒤를 돌아볼 틈도 없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달 12월 달 그 주택 현황은 어땠습니까? 역시 굉장히 뜨거웠죠. 그랬습니까? 네. 우선 금년도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철에 주택이 아주 뜨거웠다가 겨울철 되면 좀 식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나오는 주택도 좀 숫자가 적어지고 그거를 사려는 바이어도 적어져서 가격도 조금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주택 매매의 동향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네. 요게 이제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도 상황이 금년은 더 안 좋을 수 있었을 상황이 뭐였냐면 이자율이 사실은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바이어들이 움츠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오를까봐 더 빨리 서두시는 이상한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좀 이제 수치에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금년 11월 말까지의 인벤토리,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팔겠다라고 나와 있는 주택이 13.2%가 더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놓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요. 새로운 주택이 나오는 숫자는 작년보다 빠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팔겠다는 일반 개인이 많은 게 아니라 빌더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새 집을 하나 이제 단지를 하나 구성을 할 때 그것이 시중에 나오기 전까지 아무리 빨라도 2년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화랑으로 돌아선 2013년, 14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일반 주택의 디벨로퍼들이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팔기 시작한 게 2016년도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어떤 그 매달 나오는 신규 주택의 개수로는 작년보다 오히려 많은데 남아 있는 주택의 개수가 작년보다 무려 13%나 줄었다 그러는 거는 이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매출의 속도가 작년 대비보다도 한 20여 % 이상 더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펜딩 세일을 본다 그러면 펜딩 세일이라는 거는 이제 셀러 바이어가 매매 계약서에 의거해서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서로 약정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작년 대비 9.4%가 상승을 했고 클로즈드 세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돼서 11월 달 중에 주인이 바뀐 집이죠. 주인이 바뀐 집이 무려 30%가 더 넘습니다.
작년 11월보다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역시 작년 11월보다 11%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매달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들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거의 금년도 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지금 12월 달에 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달 뭐 15%, 13%, 12%, 11% 거의 두 자리 단위수로 작년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한 게 제 기억에 따져보면 2014년 이후부터 아마 거의 지금 매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근 3년 동안 매달 해드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최저점 대비해서 이제 이미 올랐다는 거는 가장 집 가격이 쌌을 때보다 지금 비싸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7년도의 최고점 대비해서도 이미 이제 킹 카운티의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스노문시 카운티의 일부 지역은 이미 그거를 넘어섰고요. 넘어섰어요. 네. 예, 스노문시 카운티 중에서도 일부 지역, 예전에 집 가격이 비쌌던 지역은 사실 아직 약간 회복이 안 된 지역들도 남아 있고, 또 사우스 킹 카운티 지역과 또 피어스 카운티 일부 지역들은 아직까지 2007년도 가격이 회복이 안 된 곳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 신규 주택이요. 이 페드로임 지역만 봐도 1000여 세대가 넘게 그 지어졌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보면요. 짓자마자 이 방마다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빨리 입주한다는 것을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집이 모자라는 겁니까? 인구가 이게 시애틀에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한동안 주택 경기의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오르다가는 2007, 8년도에 그 크러쉬가 다시 온다. 집값 폭락이 다시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에 오르는 거 이것이 거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비관론자들이었고, 그 낙관론자들은 이제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7, 8년도는 정말 모르고 당한 거고 모르고 있다가 당한 상황이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007, 8년도 당시와 2015, 16년 현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요라는 겁니다. 2007, 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집을 사서 돌아서서 집을 팔아서 수익을 남긴 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였고요. 2015년, 16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우리 한인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 비즈니스도 하시고 어지간히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잘 사신다 하시는 분들도 융자가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한인들이 조금 약점으로 갖고 있는 이제 텍스 리턴이 아직도 미국 은행들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제법 왕왕 있었죠. 결국 이런 그 지금 집 가격의 상승은 허수가 아닌 일반 가수요나 투자 수요에 의한 허수가 아닌 실수요, 실제 시애틀에 유입되는 이런 그 수요들로 집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집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 주택 열기가 식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신규 리스팅 매달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 달에는 신규 리스팅이 많이 나왔냐 아니면 펜딩 세일이 더 많으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앞으로 향후 몇 달 이내에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많이 예측을 하는데요. 이 11월 달 수치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제 시장에 내놓은 신규 리스팅보다 펜딩 세일 11월 달에 팔겠다 사겠다라고 한 펜딩 세일의 누가 많고 적음을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보통 많이 차이 나봐야 15%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무려 44% 차이가 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만큼 펜딩 세일이 신규 리스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에 12월 달이나 1월 달의 성적표를 제가 말씀드릴 때가 되면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현상하고 다소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은행 이자율이 0.25% 정도 바뀔 때까지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내가 내는 모기지가요. 근데 0.5%부터는 실제로 이제 뭐 30년 융자라든가 15년 융자 보면 실제로 페이만 차이도 있고 심리적인 재융자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또 주택을 살 때 아 비싸구나 싸구나 이걸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0.5%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0.5% 정도의 이자율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최저점으로 이자가 떨어졌을 때가 이제 3.2%, 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제 오늘을 보면은 4.06%, 4.07%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고점 대비 최저점 대비하면은 0.8%, 0.9% 이상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이 이자율이 오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곧 이제 한번 또 그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지금 봐서는 당연히 뭐 이자가 0.25% 이상 오를 걸로 보고 있고 또 미국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또 트럼프 정권이 이제 미국 경기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자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서 주택 경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예상이 당연히 됐었는데 실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반대 현상이 오히려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자율이 이번 12월 달 말고도 한두 번이 더 오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라는 심리가 오히려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펜딩 세일이 이렇게 많군요.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 사장께서는 이제 이 그 비즈니스를 하신 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이 가격의 상승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가격의 상승 폭이 예년 같이 지금 예전의 달 같이 뭐 15%냐, 11%냐, 12%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8, 9% 이상, 7, 8, 9% 이상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노우미시 카운티의 일부 지역과 킹 카운티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피어스 카운티의 상당 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비관론자들이 본다 그러면 이거 이만큼 회복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대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두르셔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와, 3.2%가 4.7%, 3.07%, 07%, 4.07%. 그 0.25는 상관없어도 0.5% 이상 될 적에는 그 페이멘트에 상당히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있죠. 그렇게 되네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오른다 그러면 뭐 5%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지금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모기지라는 것이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국채 부분하고 또 연결이 있거든요.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 정부 신규 들어오는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미국 국채를 내다가 팔겠다. 이러면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세는 미국의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되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가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유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실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한인 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돈을 쓰는 패턴들도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한참 호경기 때
돈을 잘 쓰던 그 계층과 네. 지금 새롭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계층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업종에서 상대해왔던 그런 수요 계층과 네. 지금의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면서 그 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요층이 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조금 수요 패턴이 이제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서 이제 테리야끼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가 상당해진 곳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중국집이 중국 음식이지만 네. 그것이 거의 한국으로 토착화가 돼서 한국 음식화 되듯이 네. 테리야끼라는 음식도 일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미국 토착 음식이나 마찬가지죠. 뭐 테리야끼 좀 정말 많아요. 예, 한국의 짜장면집 많듯이 미국 예, 미국은 특히 이 시애틀에 네. 특히 시애틀에는 이 테리야끼 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집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매출의 증대가 일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네. 또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업종들 중에서는 이 어떤 수요의 흐름, 어떤 이 돈의 이 사용이 되는 패턴의 바뀜, 이런 거에 좀 적응이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업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세탁업종 같은 경우도 네. 양복을 입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수요 패턴의 흐름의 바뀜, 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비디오샵 같은 경우도 네. 뭐 미국 뭐 블록버스터라든가 여러 이런 대형 비디오 샵들도 요즘은 다 다운 받아서 보는 또는 맞습니다. 이런 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CD나 DVD 또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업체들은 굉장한 호황이었다가 한순간에 불경기를 다운됐어요. 맞았거든요. 네. 또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이런 그 카메라 필름들로 유명한 회사들도 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또 이 디지털 폰이 나오면서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코닥 필름 같은 경우도 한번 뭐 엄청난 상황들 한번 맞았죠.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수요의 흐름 또 어떤 돈을 사용하는 그 주체층의 메인층들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읽고 그거를 리드해 가기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는 맞는데요. 또 지금 아직까지 그 한인분들께서 많이 종사하시는 그 업종에 1.5세나 2세보다는 아직도 1세대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저희가 조금 늦은 그런 단점은 좀 갖고 있죠. 그렇군요. 네. 11월 주택 현황과 요즘 그 시장 뭐 여러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벨뷰에 새로 그 부동산 학교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사무실을 이제 3주 전에 오픈을 했고요. 네. 이제 정도쯤 되니까 조금 사무실 모양이 좀 갖춰지기도 그렇습니까? 하고요. 네. 처음 오픈을 했을 때는 네. 사무실 모양도 조금 덜 갖춰졌고, 네. 이제 처음에 가면은 살짝 남의 집 같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사무실 형태로 잘 갖춰져 있고, 네. 또 에이전 선생님들도 활발하게 그쪽에서 손님 만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12월 초부터 저희가 부동산 학교를 다시 열어서 네. 지금 뭐 강의실이 꽉꽉 찰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그 네. 정도로까지 지금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예전에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회사가 오픈을 해서 부동산 학교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 기억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 기수에 많이 모인 게 55명까지 모였었습니다. 와우. 타코마에서 네. 저희가 2005년 겨울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해서 2006년 초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부동산 학교를 네. 그때 거의 50명이 넘는 인원이 와서 일반 강의실에서 하지도 못했고요. 호텔 연회실을 빌려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저희가 새로 갖다 놓고 시작을 할 그러셨어요? 정도로까지 네.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집중을 많이 받았었죠. 네. 지금 이번에 저희 벨뷰 사무실도 거의 제 기억에 20명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만 거의 20명 가까운 인원들이 그 매주 네. 모여서 공부들을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어서 에이전트로 활동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 집을 팔고 사고 또는 가게를 팔고 살 때 부동산 에이전트의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보면 확실히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그렇죠. 근거가 달라지고 네. 소위 남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더라 통신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더라. 이런 말을 예.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진리같이 들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실 수 있거든요.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저 사람이 이거를 매매하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빼고 얘기한다든가 오늘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옆에서 얘기하시는 뭐뭐 하더라라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상황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꽤 많은 수가 실제로 그렇게들 하시는데 부동산 공부라는 거를 해보시면 이게 정말 이래서 그때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내가 집을 살 때 또는 팔 때 그때 해줬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렇게 잘해줬구나. 이거는 조금 그때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해줬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 12월 달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 그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걸 공부를 하려면은 튜션이 얼마 될까?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교재 포함해서 650불이고요. 한 달, 한 기수에. 한 기수에. 이미 저희가 이제 기수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단락단락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챕터가 나누어지고 앞쪽 챕터와 뒤쪽 챕터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서 하셔도 저희가 1년 12달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중간에 시작하셔도 다음번 중간에 끝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 저희도 자리를 무한정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상당 부분 자리가 많이 차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게 그 방송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공부 정도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없지 않아 재밌습니다. 있어요. 이건 정말 정말 이게 현실에 내 실제 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딱딱하게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화번호 한번 남겨주시죠. 저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로웨이 사무실은 엑시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미무드 사무실은 H마트 외부에 있고요. 벨뷰 사무실은 팩토리아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동산 학교는 지금 벨뷰에서 하죠? 부동산 학교는 벨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유 사장님만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유창한 게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11월 주택 현황도 잘 알아봤고, 벨뷰에 새로 오픈하신 부동산 학교 정보도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 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타 부동산의 유근열 사장님 모시고 11월 주택 현황 및 벨뷰에 새로 오픈한 부동산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